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포럼의 큐레이터를 맡은 주식회사 헤르스 김영석 대표입니다. 이번 23회 포럼은 20회 포럼의 디지털 전환과 안전보건 체계의 연장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로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화, 고객 경험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비즈니스 체계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안전보건의 디지털 전환과 노사 참여라는 주제로 특히 중소사업장이 디지털 전환 기술 활성화 방안과 노동자의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메타버스 기술인 XR 기술과 DNA라고 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로 대변되는 디지털 전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 솔루션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충돌이나 협착을 사전에 인지한다든지 밀폐공간 위험지역을 노동자에게 알려준다든지 비상 대피 경로를 최적화해서 대피자에게 알려준다든지 하는 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인공지능 기술 중 이미지 인식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 음성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승자 독식 체계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요. 이로 인한 기술 쏠림 현상도 더욱더 가속될 것입니다. 안전보건 산업과 같은 저시장성 분야는 이들 기술 발전이 더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통계에서 중소기업의 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술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격차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 기술에 활용되는 빅데이터 보유 격차는 위험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또한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이 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아웃소싱 증가, 소득 불균형 증대, 고령 일자리 감소, 단순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등 이러한 것들이 예상됩니다. 또한 첨단 기술 서비스의 오조작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노동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동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어디서든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인공지능 도움으로 의사결정의 확실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복적인 작업을 기계가 대신 수행함으로써 위험장소 접근 빈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숙련공의 지식 축적을 용이하게 해서 미숙련공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위험에 대한 사전 모의 시험으로 노동자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인간과 기계 간의 상대 속도 및 안전거리 등 조건별 위험 요소의 피해 정도를 예측하는 등 지금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 나오신 발표자와 토론자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사업장 안전 디지털 전환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코너스 서경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전보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자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조기현 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사업장 안전관리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승패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전보건관리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자 건강권을 토론해 주실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사업장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 사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현대제철의 김영신 책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전보건관리의 디지털 전환과 노사 참여 방안을 토론해 주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전수택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안전관리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소와 디지털 안전관리 도입 시에 어떤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지요? 오늘 그 포럼 자리에 경영계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그 포럼 주제의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근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의 좀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중저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감소 효과가 실제 이제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저희 경영계가 보는 시각으로는 사망자가 어쨌든 50 이상 사업장이 지금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뭐 이렇게 뭐 그 어떤 규제나 처벌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감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방식만으로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사고를 좀 줄이기는 어렵고 오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식들이 좀 변화하지 않으면은 실제 사망 사고를 좀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저희 이제 경영계에서 그 사업장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포럼이나 행사들을 많이 할 때 과거와 좀 다르게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근로자의 어떤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좀 변화된 부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근로자들이 그런 실수를 혹시라도 하더라도 뭔가 사전에 그런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감지해서 뭔가 그 근로자분들한테 신호를 줄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술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법으로 잘 적용이 되고 그게 또 사업장의 어떤 산업 전체의 어떤 사업장의 어떤 안전 활동으로서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 실제 우리나라 또 산업 현장의 어떤 그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좀 많이 이제 기여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다만 그런 기술들을 이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든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라는 것들이 지금 개발 단계이고 그 효과성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그 기술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 측면이나 또 우리 노동조합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 또 사업주들이 뭐 근로자를 또 감시하고 어떤 징계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으로 이런 그 안전 투자를 이렇게 늘리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스마트 안전 기술 쪽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그 최신 기술들을 안전 쪽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건설 현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뭐 법적 규제도 아니 법적인 어떤 제도들도 좀 들어와 있어서 건설 쪽에서는 일부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또 안전에 접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많이들 이렇게 소개도 되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좀 제조업이라는 일반 우리 서비스업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스마트 기술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도 좀 부족하고 또 어떤 노동조합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어서 실제 이런 첨단 기술을 안전관리에 접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스마트 기술이 저희로서는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산업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도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적인 제도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또 어떤 노사 협력의 어떤 기반을 둔 어떤 이런 종교시장도 말씀하셨지만 노사가 같이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스마트 안전관리 부분들이 또 사업장에 또 새로운 어떤 안전관리 기법으로 좀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이 이제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계속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어떤 기업으로만 어떤 돌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노조나 근로자도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의 어떤 다양한 안전관리 기법으로서 이 디지털 전환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산업 현장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고민되고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일부 이제 제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경청에서 생각하는 이 제도 측면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을지요? 일단은 제가 토론문에도 여러 가지 우리 그 디지털 전환 활성 방안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간에 이런 스마트 기술을 실제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법으로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어떤 안전관리 어떤 방법에서 이런 스마트 기술도 충분히 새롭게 어떤 법적인 어떤 기준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이 저는 조금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존은 어떻게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는 것 외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우리 첨단 기술, 이런 IT 기술을 안전관리 기법에 적용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사업장은 전문 인력도 없고 사실은 안전 투자를 굉장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안전 첨단 기술이 기존의 어떤 안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용보다 또 적게 들면서 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게 만약에 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저는 이 부분들이 충분히 어떤 법적인 의무로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실제 우리 기업들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실제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야지만 이런 스마트 기술을 또 우리 개발하는 업체들도 지금보다 훨씬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면 또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스마트 기술 시장이 저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는 역시 그 지원이 중소규모 사업장은 재정 지원이 이제 중요한데요. 기존에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내년부터는 스마트 안전 이런 기술들 우리 클린 사업이나 탄재 예방 어떤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도입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그 법적인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 부분들이 중소사업장에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공단의 사업으로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성규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규 박사님, 디지털 전환 기술 발전으로 첨단 기술 서비스의 오동작이라든지 오조작 위험이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노동자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강권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반갑습니다. 유성규입니다. 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보다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인 진척이 있었구나.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관리,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술과 기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참고서를 아무리 좋은 참고서를 많이 주고 문제집을 많이 주어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좀 그런 좋은 참고서와 자료들을 가지고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안전보건 관리에도 좀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제 스마트 기기 기술들이 적절 보급되고 기반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산재가 다발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는 거죠. 결국 그 원인이 뭘까? 다양한 요인들이 이 안전보건 관리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기기와 기술을 사용해야만 하는 노동자 주체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스마트 기기나 기술만이 이게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좀 지켜낼 수 있는 효과적 방안도 그대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토론 주제는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이러한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스마트 기기 기술의 보급이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요인, 즉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요인들에 좀 착목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답을 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제는 주로 이제 노동자들이 아니고 사업주들의 사용자들의 이제 의무에 주로 초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현장에서 실제 위험에 직면한 이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제가 그렇게 힘을 기울이거나 정책적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았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좀 우리 그 노동자들의 주체적 요인,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강화하고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제도 요 권리 측면은 요 3가지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자기가 일하는 곳에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 근데 단순하게 지금 상존하는 정태적인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알 권리만이 아니라 시시각각 발생하는 동태적인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알 권리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참여할 권리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작업자로서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위험에 직면하는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세 번째, 피할 권리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직면했을 때 이 위험을 인지하고 곧바로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감 있게 빠르게 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3가지 권리가 비로소 확보가 되었을 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지켜질 수 있는 거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스마트 기술, 기기의 전파와 보급에 있어서도 이 3가지 권리와의 어떤 접목, 연계 시스템들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모두의 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듯이 아주 좋은 참고서와 수업 자료를 가지고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 안전보건 영역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의 권리,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대부분이 다 형식적이거나 대부분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한 가지 기대감이 있는 게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또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스마트 기술 기기의 보급이 이 3가지 권리의 강화와 확대에 아주 기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기대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알 권리, 피할 권리 이 3가지 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행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근로자를 참여시켜라고 하는 참여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또 MSDS와 관련된 알 권리도 상당히 법적 체제에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유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니 디지털 기술이 상당 부분 이러한 형식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동자 입장에서 그 안전보건관리 디지털 전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며 유 박사님께서 알고 계신 어떤 사례가 있는지요? 예, 그래서 몇 가지 큰 변화들이 기대된다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경영진과 관리자, 의사결정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할 권리가 그냥 삼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회들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시간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건 노동자들의 참여할 권리에 있어서의 일대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러한 현장과 의사결정권자들 간의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시스템,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그게 구축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올라온 이런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들이 빠르게 의사결정 과정으로 피드백될 수 있도록 회사 규정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비 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다면 아마 이 디지털 전환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 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 일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피할 권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을 직감하고 피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직감일 뿐이지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라인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정보의 부족이죠. 두 번째로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민영상, 인사상 어떤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위험한 부분을 위험 요인을 현장 노동자가 감지하고서도 라인을 멈추지 못하는, 그리고 그대로 사고에 노출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이 디지털 전환은 현장과 그다음에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에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피할 권리가 확실하게 좀 빠르게 과거보다는 좀 확대되고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까 이제 우리 경총의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감시의 문제가 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노동자들을 모니터링해야 의사결정권자가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주고 알람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시의 문제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사갈등적 요인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요게 이제 조금 선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알 권리 확보를 위한 겁니다. 사실 우리 그 안전보건 정보, MSDS, 그다음 위험성 평가 결과, 공교육계 유엔 조사 결과 이런 거 다 회사에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고. 하지만 그걸 어느 누가 그걸 보고 검토하고 자기 일할 때 참고하겠습니까? 디지털 전환은 자기 손안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이나 지금 내가 감지하고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바로바로 정보의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정보들이 지금처럼 찾고 그 다음에 읽고 이러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잘 정비가 돼서 노동자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현장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가보셨을 겁니다. 노동자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교육에 임하는지 거의 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많죠. 근데 이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 스마트 기술들을 접목한 뭐 단적인 예로 들면 이제 VR 체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만 해도 노동자의 참여도 그 다음에 즉각적인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체험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끌어낼 수 있는 교육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이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사례는 뭐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료집에 46페이지부터 해서 48페이지까지 제가 노동부의 우수 사례로 수록된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이 권리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노동자의 생명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신 책임 매니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제철에서 이렇게 많은 그 첨단 기술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지 깜짝 놀랐고요. 현대제철은 안전보건 디지털 전환 기술과 관련해서 실제 적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러한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이 왜 필요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와 현대제철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을 도입할 때 노동자 참여는 어떠했는지 또 도입 시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제철 안전보건기술팀의 김영신 책임 매니저입니다. 오늘 사업장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말씀해주신 노동자 참여, 그리고 도입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발제를 하시면서 이제 내용이 축적되고 부분된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최근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저희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당사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 로봇이라든가 AI 그리고 IoT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리의 혁신을 저희가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스마트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검토도 했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도입을 완벽하게라기보다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주요 스마트 안전 기술로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류는 저희가 사족 보행 로봇, 저희 발표 자료에 되어 있었는데,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활용한 저희 밸브 개폐 작업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웨어러블, 저희 조끼 타입으로 해서 운전실에서 작업자와 서로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안전보건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구 형태 포스코에서 개발한 스마트 가스 감지기 세이프티 볼,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팟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 그 산소 밸브 개폐 시에 저희가 폭발 등의 중대 산업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팟을 이용해 이제 산소 밸브 개폐 작업 등의 고위험 작업의 작업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투입을 하고자 하는 목표로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기존에는 2인 1조 작업, 그리고 방열복을 이제 착용을 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전을 기하고 있었지만, 사실 방열복 등의 이런 보호구만으로는 우리가 인체 보호가 위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팟에 대한 원격 작업으로 이 고위험 작업을 대체를 하고 화재 폭발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누설, 파손 등의 비상시에 가스 밸브 차단 등의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세이프티 볼 같은 스마트 가스 감지기의 기능과 조합을 해서 위험 개소의 이제 점검으로 일상 작업에 대체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인 페이로드에 그 열화상 카메라와 줌,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이 되는 카메라가 있는데, 게이지료 확인 등의 일상 순회 점검에도 저희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입을 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자동차 구매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구매를 하면서 반도체 수급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발주에서 저희가 현장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제조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 제조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저희가 테스트 중간에도 간단한 센서의 오류를 수리하기 위해서도 미국에 발송을 해서 수리를 AS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테스트를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그런 지연이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던 적이 있고요. 또한 이 로봇이 저희가 어떤 제조 소고, 어떤 제조 현장에 특정한 업체만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상용화된 제품으로서 저희가 안전에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복잡한 플랜트 상에서 즉각적으로 고위험 작업에 대체하면서 조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소 밸브를 개폐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암이라고 하는 것에 부스터 암이라고 하는 가칭 그리고 토크를 이렇게 밸브에 했을 때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서포터 렉이라고 하는 추가 하드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그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우리가 밸브를 어느 정도 열 수 있는지 소형에서 대형 밸브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그 IR 카메라가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세이프티볼 스마트 가스 감지기를 도입을 했는데요. 저희 대한보건협회에서 아까 발표를 해주셨던 내용 중에 주축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밀폐 공간 작업 전에 사전에 작업자가 이렇게 가스 농도를 측정하라고 이상 상황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밀폐 공간에 투입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자라는 취지로서 우리가 구 형태의 이렇게 가스 감지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블루투스 기반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바일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테스트 간에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복잡하고 그리고 밀폐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자는 밖에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방화문, 철문, 또 복잡한 플랜트로 이 블루투스가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티볼과 작업자 간의 유효 통신 거리가 좀 짧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환경적으로 제철소만은 아니겠지만 분진 등의 작업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이프티볼을 투척을 했을 때 회수했을 때의 재활용성과 그리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 세이프티볼을 또 찾아내는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9월에 저희 현대철 전용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또 제조사와 함께 또 개발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 2차 운영 현업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체와 함께 개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웨어러블 조끼 타입인데요. 이것은 사실 작년에 저희 강진제조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산안위도 개최를 했고 저희가 노동자 근로자분들 참여한 상태에서 요청에 의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IoT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과 그리고 상황실과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요. 당사 내부에서 이것이 저희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통신의 원활한 또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프라이빗 LTE라고 해서 사내 통신망에 이것을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안전장비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사내 생산 조업을 위한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제조소 곳곳에 이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이 전방과 후방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발제하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처럼 이 사용 목적을 오해하셔서 좀 작업자가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착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근로자분들이 현장에서 착용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보호구 외에도 저희는 가스 감지기를 항상 휴대를 해야 되고 보수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도 착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스마트 웨어러블 조끼를 착용하라고 하니까 이 부담감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제가 테스트할 때는 너무 덥고 땀이 매우 그러니까 아무래도 착용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통신적인 부분과 이 노동자 근로자분들의 어떤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진제조소의 이제 성강사업부 원료 공장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안전 시범 구역으로 선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PLT 통신망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사용 기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착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제조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항상 노동조합과 함께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이제 스마트 기술들의 도입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제철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현재 지금 스마트 안전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고 이제 상용화되었지만 사실 저희 당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지금 필요했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실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이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이 실정일 겁니다. 당사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리더로서의 이제 목표도 저희가 세우고 있는데 저사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개발하고 도입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사실 녹록지 않음을 제가 담당자로서 많이 체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사는 지금 스마트 안전 기술을 선제 도입해서 후발 기업의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래서 공공이익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동종업계인 포스코라든가 저희 철강협회에서 지금 분기에 1회씩 진행하고 있는 스틸 A라는 저희가 협의체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정보 교류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전 기술의 전파에 힘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계 부처에서도 제가 제언을 드리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그리고 과제 선정 그리고 기업과 소통의 장을 이렇게 더욱더 마련해 주신다면은 앞에 말씀하신 발표와 저희 토론 이런 계기가 돼서 스마트 안전 보건 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 제언을 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유재덕 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가 독일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독일의 안전보건 디지털 전환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윤여동입니다. 준비된 자료 63페이지를 갖다 중심으로 그 이후에 서술된 내용을 좀 말씀해 보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화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미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시작을 해서 독일에서는 2000년대 이제 후반에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몇 년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산업 4.0이라는 기술 정책을 다 추진했고, 각계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수백 회에 걸친 어떤 토론회, 이런 포럼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갖다 종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노동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 4.9 백서 출간이 됐고 노동 4.5 백서 내에 노동 4.0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 4.0 백서 제4장이 이제 노동인데 거기에 4.4절에 건강한 노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디지털화에 대한 독일의 대응이 인더스트리 4.0 또 노동 4.5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이 되어서 4.4의 건강한 노동이 도대체 독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전개할 것인가 요점적으로 약 3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하단부에 노동 4.0의 4.4 건강한 노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 보고서의 요약 부분입니다. 64페이지 맨 위로 가면 산업안전보건은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점점 더 현재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게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으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도 더욱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디지털화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심리적인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다 강조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는 산업안전보건의 기재를
산업안전보건법 4.0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중에서 그 대응력 체계에 일환으로서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 공동 산업안전보건 전략 GDA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로는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산재예방 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연방사회본 개별 부처를 초월한 혁신 연구 이전 전략부터 노동 4.0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니셔티브 새로운 노동의 질이라는 것을 갖다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은 각 주에 보면 노동 그 이니셔티브 새로운 노동의 질 이런 각 주 5번에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1973년에 아이로에서 노동의 인권화를 갖다 선언하면서 1974년부터 독일에서는 그 노동의 인권화 프로그램을 해서 독일의 부처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갖다 대대적으로 그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교대 작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재 필요라든가 교대 작업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그 총적 손상이 적은 어떤 그 뭔가 기구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70년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는 인간과 기술이라는 것은 명칭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했고 2002년부터는 새로운 노동 이니셔티브 새로운 노동의 질이라고 해가지고 건강관리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다 집중적으로 하고 지역사회 단촌의 차원에서도 그룹들이 같이 집단적인 노동 건강 관리를 갖다 체계를 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변천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5페이지는 제1차 공동산업안전보건 전략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차 산재병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딱 세 개입니다. 산업재 빈도와 강도 감소. 두 번째 목표는 근로계 부담과 질환의 감소. 세 번째 목표는 피부 질환의 빈도와 강도의 감소. 자세한 프로그램은 그 65페이지 하단부 표기를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시면 제2차 공동산업안전보건조사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진행된 것입니다. 여기도 딱 세 개인데 첫 번째 목표는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의 개선 6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다 보다 다듬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험성 분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근로계 분야에 대한 대책 세 번째 목표는 정신적, 심리적 부담에 대한 대책 해가지고 최초로 여기서 정신적, 심리적 부담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표 2를 보시면 67페이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를 보면 두 번째 심리적, 정신적 질환, 관계성 장애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우리로 보면 국민연금의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심리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가지고 조기 은퇴자들이 50%가 나왔습니다. 이런 통계는 우리는 아직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2차 산재예방 계획에서부터는 근로자들의 정신적, 심적 스트레스를 갖다가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68회로 가겠습니다. 제3차 공동 독일 산업안전보건 전략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기저의 위험성 평가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근육계 부담 예방, 또 심적,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그다음에 발암성 유해 물질의 안전한 치료에서 딱 세 가지 목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근육계 질환은 10여 년을 거쳐서 3차 계획을 포함해도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의 징조가 계속되는 것이고 심리적, 정신적 부담에 대한 것은 2차, 3차에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니셔티브 새로운 노동의 질이라는 것은 69페이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독일의 GDA에서 이니셔티브로 설정한 것 중에 정신적, 심리적 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강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제 첨단 기술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이러한 하나 다 포함해서 어떻게 로드맵으로 긴 호흡으로 이렇게 로드맵으로 그려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업장 정원총회를 통한 공동결정. 요점적으로 말하면 71페이지를 보시면 공동결정법에 대해서 87조가 공동결정권 내용이 있습니다. 종업원평에는 법적 또는 단체적 형성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에서 공동결정을 한다. 제7호 법령 및 산재보험의 산재예방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노동재해와 직업적 위험 건강보험에 관한 규정은 무조건 공동결정사항입니다. 여기 밝히지 않았지만 제6호에는 노동자의 행동 또는 근로 제공 등 감독하기 위한 기술적 시설의 도입 및 사용, 이것도 이제 공동결정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독일 산업안전보건상에서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들을 갖다가 판례까지 어느 법원에서 어느 날 판례 이런 것을 갖다 뒷받침을 했습니다. 74페이지에 가면 우리로 보면 그 사업장 의사 하고 그다음 산업안전 전문 인력 안전관리자들요. 이 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973년에 지정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면이라든가 인면 확대와 관련돼서 공동결정 사항이고 그다음에 안전 담당자는 거기는 여기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있습니다. 안전 담당자들의 수혜 결정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공정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모든 게 다 결정사항이고 위험성 평가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라든가 제3의 기관에게 위탁을 할 때 이때도 공정결정사항이라는 것이 서술된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청객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또 발표한 주제와 토론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공동분모 말씀 중에 공동분모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쪽에 우리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하고 좀 일치해서 우리가 1980년, 90년대에 재해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다 근래에 들어서 이게 정체 상품이 되는데 사실은 투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재정적인, 정부의 어떤 관심 이런 면에서. 그런데도 재율이 정체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패러다임의 예전 기존의 패러다임 사에서는 만개가 오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거는 노동자의 어떤 패러다임 역할에 패러다임 변화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사적인 가치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주도 어떤 규제의 준수에서 위험을 통제하는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노동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 대상에서 위험 통제의 주체로 참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정부도 그동안에 규제를 부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역할을 좀 어떤 규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위험 통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참여하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부도 틀어야 돼요. 그래야만 치료적인 예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제가 공감을 하고 잘. 근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도입과 활용 면에서 활용할 때까지의 노동자의 협력, 참여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노동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뭐 기계한테 다 맡기고 노동자의 참여 필요성이 없어진다. 참여가 실제적으로 줄어들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술 전환, 디지털 기술 전환 그 자체가 노동자의 참여를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전문 토너스 서정환 동상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워낙 남자 쪽에 전문가 분들이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까 유성규 위원님 강연도 잘 들었고요. 유성규 위원님이 정확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기술은 굉장히 뭐 잘못 쓰면은 브라더 같이 쓸 수 있지만 잘 쓰면은 굉장히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이거를 디지털로 같이 이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그 모든 정보를 경영자나 그다음에 노동자나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라면은 좀 더 신뢰가 쌓이고 정말 현장에 필요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쌓여서 실제로 워킹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가 정부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24에 가면 정부의 모든 것들 여러 정보들을 굉장히 금방금방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올라가는 게 사실인데요. 기업 내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시스템들이 꼭 안전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디지털화된 정보를 어느 한쪽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거를 쉐어를 한다라면은 굉장한 신뢰도 쌓이고 실제 필드에서도 필요한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 토론 잘 들었고요. 우리 임 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이어서 연속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조라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잘 개발되고 적용되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뒤처리를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기술은 노동자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빨가벗고 자기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 이런 문제 제기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생명권이나 건강권은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꼭 보장되고 지켜져야 될 권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보건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겠죠. 또 경영자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보건의 세 주체는 경영자 국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대등한 입장에서 주체가 이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보호의 대상이고 관리의 대상으로서 관리만 받고 보호만 받는 아주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특히 노동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산업 안전에 우리가 주체자다 이런 인식을 갖고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한 걸 보면 억압에 대한 정치 투쟁은 아주 열심히 잘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고요. 제가 윤도적 박사님 계시다던 독일에 갔을 때 그 국가, 경영, 도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고 합의된 것은 문서를 만들고 꼭 실천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방안을 내놓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안전보건도 마땅히 노동자들이 연구까지 안 해도 자기들의 입장에서 권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산업안전 이렇게 해달라, 디지털 전환은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가가 하니까 뭐 반대만 하고 경주가 하니까 반대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미리 주장하고 그것을 경주와 국가가 받아들여서 타협해서 해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도 주체가 돼서 이 분야에 대한 자기의 권리,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들의 주장과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세워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면은 뭐 인권 침해다 마다 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경영주가 하니까 감시하고 감독한다, 처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의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들도 기업이 있어야 되고 기업에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는 자기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인식 전환을 해야만, 그리고 예. 노동자들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주체성을 찾아가야지만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디지털 철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그 유선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적절한 걸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한마디 못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예.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요약해서 해주셨고요. 자, 특별하게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만 이제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그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신 6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포럼에 참여해주신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고문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23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2022년 마지막으로 진행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수준 높은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